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아니, 여러 번 마주하게 되는 그 시련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또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깊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유경 작가의 어른 연습이라는 책이랑 관련 글들을 좀 살펴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그 시련을 그냥 견디거나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태도랑 선택을 통해서 이걸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법, 그걸 좀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책에서도 그런 비유가 나오죠. 땅바닥만 보고 기어가는 대신에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것처럼요. 핵심은 이거 같아요. 작가가 말하는 거, 시련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선택을 잘하는 것이다. 시련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 좀 더 파고들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책에서 정말 일관되게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살면서 시련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시련이 딱 닥쳤을 때, 아,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피해자처럼 생각하는 대신에요. 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거. 바로 이 선택이 어떤 때는 불행을 더 키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게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그냥 좌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가 부족했지? 하고 돌아보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거요. 이게 다 선택이라는 거죠. 아, 그렇죠. 그리고 그 선택이라는 게 인생을 확 바꾸는 그런 거창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읽으면서 느꼈는데, 예를 들어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아, 오늘은 좀 긍정적으로 시작해볼까? 하는 마음. 아니면 갑자기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 확 짜증내기보다 어떻게 풀지?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 이런 작은 것들이요. 네, 맞아요. 그런 소소한 선택들. 네, 책에서도 이런 작은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삶의 태도 자체를 바꾼다.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그 온전한 나로서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가거나 아니면 아, 난 꼭 이래야 해 하는 그런 사회적인 압박감 있잖아요. 거기서 좀 벗어나서 진짜 내가 뭘 원하나? 내 가치관은 뭔가? 이걸 기준으로 결정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짝 책임지는 자세.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아, 온전한 나로서의 선택. 네. 책에 보면 주변에서 막 기대하니까 원치 않는 길 갔다가 힘들어하는 사람들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설득력 있게 보여주죠. 근데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건요. 그 긍정적인 선택, 성장을 위한 선택이 항상 쉽고 편안한 길은 아니라는 거였어요. 맞아요. 절대 아니죠. 네. 오히려 어떨 때는 좀 불편한 진실을 봐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되게 익숙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거랑 헤어져야 하는 그런 어려운 결정이 오히려 길게 봤을 때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작가도 그런 용기가 필요한 선택의 사례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게 진짜 성장이니까요. 네. 그리고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힘 중에 하나로 감사하는 마음을 또 꼽아요. 이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주문이 아니고요. 힘든 상황에서도 아, 이건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면서 감사할 걸 의식적으로 찾아보는 거죠. 일종의 훈련 같은 거예요. 아, 훈련이요. 네. 그래서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감사일기를 써보라거나 아니면 길 가다가 누가 문 잡아주는 작은 친절 같은 거에도 좀 주목해보는 연습, 이런 걸로 관점을 바꿀 수 있다고 제안하더라고요. 이런 태도의 변화가 진짜 고통스러운 시련도 되게 귀한 배움의 경험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와, 듣고 보니까 결국 우리가 매 순간 내리는 그 크고 작은 선택들이 다 모여서 나라는 사람의 스토리가 되고 내 삶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거네요, 진짜. 예를 들면 두려운데 그래도 한 발짝 내딛는 그 용기를 선택하는 순간, 아니면 당장은 이게 좀 손해 같아도 장기적으로 이게 옳은 길이니까 그 가치를 따르는 선택을 하는 순간들, 이런 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시련 속에서 아, 나 혼자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분명 있잖아요. 그럴 때 도움을 청하고 다른 사람이랑 연결되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선택이라고 책에서 강조해요. 혼자 고립되기보다 관계 속에서 지지나 위안을 찾는 거죠. 아, 그것도 선택이군요. 혼자 끙끙 앓는 대신에요.
그럼요. 다만 이제 누구한테 또 어떻게 도움을 청할지 그 분별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덧붙이긴 해요.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시련을 같이 헤쳐나가면 우리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오유경 작가의 글을 통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핵심은 정말 명확한 것 같습니다. 시련 앞에서 우리가 그냥 힘없이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어떤 태도를 보일지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을 통해서 성장의 기회를 만들 힘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고통을 느끼지 말라거나 외면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죠.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여기에 좀 주목하자는 거죠.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시련이 오히려 우리 안에 숨겨진 힘이나 지혜를 발견하게 해주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하루 혹시 당신이 마주했던 어떤 사소한 어려움이 있었다면요. 거기서 그냥 늘 하던 대로 반응하는 대신에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까 성장을 향한 선택을 딱 하나만 해본다면 그게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글 마지막에 인용된 구절이 있죠. 로마서에 나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작가는 아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그 시련이라는 재료조차도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반응하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선이나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진짜 의미일 것 같습니다.